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10일과 오늘은 듣기를 공부할 차례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도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듣기에서도 이런 전달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의사 전달하는 거, 또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거.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같이 듣고 이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1번부터 해볼게요. 듣기 1번은 자, 듣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OX를 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왜 그러는데? 김대리에게 연락하라고 했는데 휴대전화를 안 가져왔네. 내일 회의 일정을 알아야 하는데. 내 걸로 김 대리에게 전화해보면 되겠네. 그런데 내가 김대리 전화번호를 못 외워. 휴대전화 안에 저장해 놓은 것만 있고. 그럼 사무실로 전화해봐. 김대리가 사무실에 없으면? 그럼 아직 퇴근 시간 전이니까 다른 직원에게 김 대리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되잖아. 아, 맞다. 내가 사무실 전화번호는 외워. 자, 잘 들어보셨어요? 자, 지금 그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어떡해 큰일 났다. 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왜 그렇죠? 여자가 그 내일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그 김 대리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연락을 못 받게 된 상황이죠. 남자가 그럼 내 걸로 김 대리에게 전화해봐 했더니 여자가 또 김 대리 전화번호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 또 남자가 그럼 사무실에 전화해봐 그랬더니 사무실에 김 대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남자가 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지. 그러네. 사무실 전화는 너 외워. 뭐 이렇게 하는 대화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OX를 표시해야 할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여자는 회의 일정을 모르고 있다. 2번, 여자는 김 대리에게 바로 전화를 할 것이다. 3번, 여자는 사무실 전화번호를 못 외운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듣지 않아도 OX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듣고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아이고, 큰일 났다. 왜 그러는데? 김대리에게 연락하라고 했는데 휴대전화를 안 가져왔네. 내일 회의 일정을 알아야 하는데. 내 걸로 김 대리에게 전화해보면 되겠네. 그런데 내가 김대리 전화번호를 못 외워. 휴대전화 안에 저장해 놓은 것만 있고. 그럼 사무실로 전화해봐. 김대리가 사무실에 없으면? 그럼 아직 퇴근 시간 전이니까 다른 직원에게 김 대리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되잖아. 아, 맞다. 내가 사무실 전화번호는 외워. 네, 잘 해보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여자는 회의 일정을 모르고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 대리에게 연락해달라고 한 상태였죠. 여자는 김 대리에게 바로 전화를 할 것이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 그랬죠. 전화번호를 못 외워요. 자, 3번. 여자는 사무실 전화번호를 못 외운다. 네, 이것도 아니죠. 네, 여자가 사무실 전화번호는 외워.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대화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왜 그러는데?
김대리에게 연락하라고 했는데 휴대전화를 안 가져왔네. 내일 회의 일정을 알아야 하는데. 내 걸로 김대리에게 전화해보면 되겠네. 그런데 내가 김대리 전화번호를 못 외워. 휴대전화 안에 저장해 놓은 것만 있고. 그럼 사무실로 전화해봐. 김대리가 사무실에 없으면? 그럼 아직 퇴근 시간 전이니까 다른 직원에게 김대리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되잖아. 아, 맞다. 내가 사무실 전화번호는 외워. 네. 이런 대화였습니다. 자, 이제 듣기 2번을 해볼게요. 듣기 2번도 OX 문제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야유회에는 선배들이 참석한다고 했지? 응. 작년에는 선배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 10명쯤 참석할 것 같아. 참, 선생님이 모두 몇 명이나 오느냐고 물으셨어? 나한테 신청한 사람은 35명이야. 선배들 포함해서. 선생님이 도와주실 것은 없느냐고 하시던데? 그럼 선생님께 인사말을 부탁할까? 야유회 시작할 때 말이야. 아, 그거 좋겠다. 우리 동기들한테 더 부탁할 것은 없어? 각자 맡은 것만 틀림없이 준비해오라고 하면 돼. 자, 지금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가 그 야유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이 참석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선생님이 어떤 전하는 이야기를 남자가 여자에게 전하는 그런 대화도 있었어요. 네,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제 보기를 확인하고, 네, OX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여자는 야유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자, 2번. 작년 야유회에는 선배님이 참석하셨다. 3번. 선배들이 야유회 준비를 맡아 하고 있다. 자, 조금 헷갈린 것도 있고, 네, O인지 X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한 번 더 들으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이번 야유회에는 선배들이 참석한다고 했지? 응. 작년에는 선배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 10명쯤 참석할 것 같아. 참, 선생님이 모두 몇 명이나 오느냐고 물으셨어? 나한테 신청한 사람은 35명이야. 선배들 포함해서. 선생님이 도와주실 것은 없느냐고 하시던데? 그럼 선생님께 인사말을 부탁할까? 야유회 시작할 때 말이야. 아, 그거 좋겠다. 우리 동기들한테 더 부탁할 것은 없어? 각자 맡은 것만 틀림없이 준비해오라고 하면 돼. 네. 길지 않은 대화였어요. 자, 여자는 야유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네, 맞죠. 그래서 남자가 이제 선생님이 야유회에 몇 명이나 참가해요 했으니까 남자가 몇 명이나 참가하냐고 이렇게 네, 물어봤습니다. 참가 신청을 받고 있어요. 작년 야유회에는 선배님이 참석하셨다. 혹시 잘 들으셨나요? 작년 야유회예요. 작년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한 10명쯤 참석할 것 같다는 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3번. 선배들이 야유회 준비를 맡아 하고 있다. 네, 이거는 사실 선배들이 준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 네. 그렇죠. 자, 그 대화에서 우리 동기들에게 너 부탁할 사항은 없어? 부탁할 것은 없어? 이런 질문을 해요, 남자가. 그러니까 지금 준비는 그 동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동기라는 거 우리가 동창회를 한번 배웠죠. 동창이라는 거 같이 학교를 다닌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기는요. 그러니까 동창이라고 하면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같은 나이에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같이 졸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 대학교는 어때요? 네,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졸업하고 잠깐 일을 하다가 대학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지만 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동창이라고 안 하고요. 동기라고 해요. 하지만 공부를 시작한 시간, 그 시간이 같아요. 나이가 같은 것이 아니고 공부를 언제 시작했는지 그 시간이 같은 거 동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야유의 준비를 맡아 하고 있다는 아니고 네, 동기들이 맡아 하고 있다입니다. 자, 이제 대화 보면서 네, 한 번 더 들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야유회에는 선배들이 참석한다고 했지? 응. 작년에는 선배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 10명쯤 참석할 것 같아. 참, 선생님이 모두 몇 명이 나오느냐고 물으셨어. 나한테 신청한 사람은 35명이야. 선배들 포함해서. 선생님이 도와주실 것은 없느냐고 하시던데? 그럼 선생님께 인사말을 부탁할까? 야유회 시작할 때 말이야. 아, 그거 좋겠다. 우리 동기들한테 더 부탁할 것은 없어? 각자 맡은 것만 틀림없이 준비해 오라고 하면 돼. 네, 이렇게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없으시죠? 혹시 잘 이해가 안 간다면 네,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뭐 질문을 해주시거나 또 화상 수업 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듣기 3번인데요. 한 회사의 어느 회사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네, 사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해주고 계신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흔히 상사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묻거나 일에 대해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 때 빨리 대답하는 사람이 좋은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사가 급한 성격일 때는 우선 중요한 부분만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의 궁금증이나 답답함을 먼저 풀어드리고 나서 보충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신중하고 꼼꼼한 스타일의 상사일 경우 일단 알아본 후 답하겠다고 말을 한 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다시 만나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의사 전달 방식이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 데 좋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상사는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가요? 오늘부터 지시를 받거나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할 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장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어요? 자, 사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직장 생활에서 그 상사와 부하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제, 상사의 유형,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 유형에 따라서 그 부하 직원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상사가 나와요. 네, 뭐 성격이 급한 사람, 네, 꼼꼼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부하 직원이 어떻게 그 상사가 질문하는 것, 네, 상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그 반응해야 하는지,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고 계신, 네, 이야기였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자, 1번.
부하 직원들은 상사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번, 상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좋다. 3번, 지시를 받거나 의사 전달을 할 때 상사의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몇 번인지 혹시 찾으셨나요? 자, 2번. 여러분이 상사라면 어떤 유형일까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그냥 생각해 보는 문제네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자, 1번의 답이 몇 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흔히 상사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묻거나 일에 대해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 때 빨리 대답하는 사람이 좋은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사가 급한 성격일 때는 우선 중요한 부분만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의 궁금증이나 답답함을 먼저 풀어드리고 나서 보충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신중하고 꼼꼼한 스타일의 상사일 경우 일단 알아본 후 답하겠다고 말을 한 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다시 만나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의사 전달 방식이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 데 좋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상사는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가요? 오늘부터 지시를 받거나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할 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입니다. 네. 지시를 받거나 의사 전달을 할 때, 자, 상사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상사의 성향이 어떤지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른 행동으로, 네, 반응을 할 때 하면 좋다는, 네, 이야기였죠. 자, 이것은 꼭 상사와 부하 직원만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회사 생활 또는 뭐 학교 생활, 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 이렇게 하면 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어요. 자,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유형이세요? 혹시 뭔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사실 뭐 이러이러한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해서 네, 뭐 그 친구에게 네,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 라던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네,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맞아 저런 성향이 저런 유형이지 네 이렇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너무 당황스럽죠. 저는 장난으로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네 이러면 서로 오해가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 다 이해 못했더라도 글을 보면서 다시 들으시면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조금 길죠? 네. 자, 글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흔히 상사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묻거나 일에 대해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 때 빨리 대답하는 사람이 좋은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사가 급한 성격일 때는 우선 중요한 부분만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의 궁금증이나 답답함을 먼저 풀어드리고 나서
보충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신중하고 꼼꼼한 스타일의 상사일 경우 일단 알아본 후 답하겠다고 말을 한 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다시 만나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의사 전달 방식이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 데 좋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상사는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가요? 오늘부터 지시를 받거나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할 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어떠세요? 이제 보면서 들으니까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 상사가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설명해 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자, 급한 성격의 상사일 때는, 자, 성격이 급해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나서 이제 보충 자료를, 네, 드립니다. 그런데 상사가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일단 급한 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알아본 후 답하겠다고 하고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이제 다시 만나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듣기까지, 네, 11과에서 듣기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10과 11과 뭐 소식을 전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계속 들은 내용, 네, 알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네, 이러한 그 연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시간까지 11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화상 수업으로 읽기를 통해서 의사소통 그리고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화상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